자, 오늘 수업 해볼 거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독해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에요. 우리 이제 예전에 독해라고 해서 독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한계라고 말씀하셨던 게 어떤 거인지 기억나시죠? 애들이 해석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사실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사실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 위주의 독해의 한계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쯤에서 끝나고 그 부분까지가 중3 정도의 난이도 있는 독해라든지 말 그대로 문해력이 필요한 그런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는 애들이 그냥 기본적인 문법만 쌓아서 그 다음에 단어만 쌓아서 하는 독해는 진짜 어느 이렇게 딱 벽에 부딪힌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의 수업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게 토대가 돼서 또 선생님들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지문은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우리 오늘 지문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해석은 아니야. 해석은 뭐였냐면 우리 단어 다 알고 그 다음에 단어의 품사 다 알고 그 다음에 문법이 뭐가 어떻게 들어갔고 관계대명사야 과거분사 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문장 하나를 완벽하게 해석을 하는 거 우리 그거 해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해석 끝나고 다음 문장도 해석하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해.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잘해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글을 읽어서 내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좀 약하다는 전제에서 우리는 지금 해석 수업이 아니라 읽기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읽기 수업. 자, 우리는 조금 예전에 읽었던 것보다 좀 긴 지문을 읽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긴 지문 있죠? 좀 길어요. 글밥이. 자, 글밥이 긴 지문을 3번에 걸쳐서 읽을 거야. 첫 번째는 선생님이 가이딩을 할 거예요. 가이딩을 할 때는 청크 단위로 끊어줄 거고 그 다음에 동사, 포함, 동사, 구까지도 같이 끊어줄 거야. 그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읽어 내려가다가 단어를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 단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그 단어 뜻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읽어 나가는데 여기서 선생님은 어떤 문법적인 뭐를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곁들이거나 이런 일은 안 해요. 일단은 너네한테 읽는 가이딩만 해줄 거야. 자, 첫 번째 읽기를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읽기는 자, virtual reality하고 augmented reality. 자, 우리 이거 들어본 사람,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가상현실, 오케이. 자, augmented reality.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증강현실. 증강현실. 똑똑한 사람, 똑똑이. 증강현실이 뭐야? 뭔가 이렇게 기존의 것에 뭔가 첨가돼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 네, 맞아. 우리 가상현실 하면 우리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고 읽어 내려가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읽는 게 조금 나으니까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가상현실 어디서 많이 체험할 수 있어? 영화가. 근데 맞아. 우리 그거 고글 쓰고 있잖아. 실제로 막 이렇게 휘적휘적 하는 거 있지. 그거 가상현실인 거지. 아니면 또 게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상현실에서 내 캐릭터를 만들어갖고 게임도 하잖아. 그런 거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뭐냐면 너네 그 사적지 같은 데 가면 스마트 앱, 가이드 앱 같은 거 본 적 있죠? 갑자기 이렇게 예전에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원래 모양을 복원시켜 놓는다든지 그럼 실제 현실에다가 그런 가상의 어떤 그 오브젝트를 갖다 집어 넣는 거 이런 것들을 증강현실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판단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될 거야. 자,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얘를 읽을 때는 첫 번째 읽기에서는 첨구 단위로 끊어주고 그 다음에 동사 구를 잡아줄 거라고. 자, 천천히 따라 읽는데 너네는 머릿속으로 해석이 아니라 내용을 잡으세요. 상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만들어도 되는데 매끄럽지 않게 말을 만들 필요는 없고 너네 머릿속 이미지로 떠올려도 상관이 없고 책처럼 매끄러운 문장으로 떠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자, 선생님도 한국말을 집어넣어갖고 해석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야. 좀 한참 걸려요. 처음 읽을 때는. 천천히 따라 읽으세요. 먼저 동사 여기 있어요. 동사 여기까지 이어지겠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주어예요. 갑니다. New advancement in technology are changing.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지죠. How people see things. 네, 내용 연결되죠. 다음 문장. 동사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주어겠죠. 자, two types of visual technologies. 동사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이해되죠? 자, 다시요. 동사 어디냐면 여기 동사 있어요. Both VR and AR provide visual information. 됐죠? 자, but their functions and potential uses. 동사 여기 있어요. 얘가 한꺼번에 주어였습니다. are different. 너네가 속도가 더 빨라서 선생님이 연결하는 속도가 조금 느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이렇게 읽고 자, 읽은 사람 중에 내용 따라온 사람 중에 기억나는 거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까? 자, 어떤 내용들이 기억이 나? VR이랑 AR이랑 다른. VR이랑 AR이랑 다른 거. 또 생각나는 거. 읽었어요, 우리. 그죠? 그리고 잘 따라 읽었어. 딱히 어렵지는 않았고. 자, 어떤 게 생각이 나나? 지혜, 어떤 거 생각나? VR로 뭐 시뮬레이션 한다 막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내용 또? 네. 자, 그런데 지금 봐봐. 너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아까 읽었을 때는 지금 너네가 대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읽었지. 잘 읽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무슨 얘기를 읽기는 했는데 무슨 얘기를 읽었는지는 훅훅 지나갔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다시 읽을 거야. 두 번째 다시 읽을 때는 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그냥 쑥 읽었던 거는 잠깐 초벌로 읽은 거고 어떤 글이든 글을 쓰려면 필자가 주제를 잡고 핵심 문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내가 뭐에 대한 글을 쓰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서브 센텐스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제와 논리적인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갈 거고 그런 논리적인 상황을 다시 뒷받침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정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읽어 내려갈 건데 자,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읽을 때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만한 정보들은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야.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자, 이제 선생님이 조금 같이 도와주면서 읽을게요. 자, 첫 번째
번째 문장, advancement technology and changing how people see things. Two types of visual technology that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빨리빨리 대답. VR이랑 AR이랑 사람들이 혼동한다. 혼동한다? 띵.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기술이 두 개 생겼다. 네, 맞아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 그죠? 자, 아까 주희가 말한 건 혼란을 겪는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얘기고, 이 사람은 지금 이 말로 시작을 해놓고 사람들이 보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보는 방식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하나는 VR, 하나는 AR.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provide visual information. 지금 뭐를 얘기했어? VR과 AR의 공통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Their function and potential uses are different.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이 사람이 이만한 주제 혹은 핵심 소재를 가지고 어떤 글을 쓰기 시작할 거야? 차이점. 네. 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이 뒤에는 어떤 게 나올까? 펑션과 그 다음에 포텐셜 유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것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나온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differen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할 건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서는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VR, remove there. 자, 이제부터는 세부사항을 읽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체크를 하면서 읽을 거예요. 밑줄을 그을게요. 자, VR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Remove users perception of real world. 이해돼요? 자, 이게 이 VR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시 completely provide completely simulated environment. 이해되죠? 이게 VR의 특징인 거야. 자, 다음번에 이런 연결사들은 사실 되게 소중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을 전개를 할지 내가 짐작을 할 수 있겠지. On the other hand예요. 다른 한편으로 완전히 VR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 아니라 VR은 이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AR은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을 썼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enhance the real world. 됐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봤더니 by adding computer generated information and image.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얘가 더 설명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해가 되나?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패러그, 영어로 쓰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세 번 읽기라고 했잖아. 우리 선생님이랑 지금 2번 읽으면서는 세세한 디테일들을 밑줄을 보면서 다시 읽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를 조금 더 기억을 했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너네가 다시 읽으면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짤막하게 메모를 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어떤 내용들을 아까 우리 밑줄을 그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줄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썸머리를 할 거야. 마찬가지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썸머리를 할 거고요. 자, 여기 나올 요 옆에 단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쭉쭉쭉쭉 읽었어. 그 단어를 몰라도 맥락적인 이해를 통해서 꼭 그 단어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많은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각 패러그래프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를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이거는 외워야 할 거야. 알겠죠? 자, 우리는 요렇게 해서 하나의 그런 챕터의 해석이 아니라 읽기 수업이 한 챕터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연구 수업 때 빈칸 문제 풀이 유형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해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서 이게 이 기준이 어떻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문장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A는 B다라는 개념이 있죠. 선생님은 A의 개념을 노란색으로 치면은 B의 개념을 주황색 형광색으로 비칠 거예요.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글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거고, 자, 문단마다 주제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지금 크게 문단을 보면은 하문단, 동문단, 하문단, 논문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고 그런 훈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gae are tiny, single-celled plant-like organisms that live in fresh water and ocean environments.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주어 동사는 되겠죠. 자, 알게가 뭐라고 합니까? 작고, 자, 어떤 단일 세포화된 식물과 같은 유기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live in fresh water and ocean environment. 자, 프레시 워터나 오션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뭐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게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게가 어쨌다라는 거예요? 식물과 같은 유기체면서 사는 곳은 이러이러한 곳에 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스타트가 돼요. 그러면 다음 문장도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They are an important source of food for their many animals. 자, 여기서 노란색의 개념은 뭐죠? They죠. 즉, 알게가 중요한 뭐라고요? 음식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많은 동물들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고 가고 있잖아요. 알게가 식물이고 이런 데 살고 또 뭐라고요? 음식의 원천이에요. 때때로 sometimes algae populations grow rapidly and large number of them come together and float at the surface. 자, 이 문장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노란색의 개념이 뭐죠? 알게 혹은 알게의 개체수가 되겠죠. 걔네가 어쨌대요? 아주 빠르게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수가 자, 어떻게 된다고요? come together 한대요. 함께 모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float at the surface. 표면에 동동 떠 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알게라는 개념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죠. 즉 개념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이 알게가 무엇인가 정리를 하자면, 좀 문단을 정리를 하자면, 이 알게라는 게 봤을 때 무엇이냐 이 개념을 두 번째 문단을 정리를 하자면은, 자, 알게가 뭐에 영향을 받아요? 물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자기 식대로 그 문단을 정리하고 가시면 크게 주제를 잃지 않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algae blooms can have a variety of negative effects. 자, 그래서 이 알게라는 것이 자, 다양한 부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plant and animal life, 식물과 동물의 생명에. 자, 그러면 이번 세 번째 문단의 주제는
부정적 개념이죠. 얘네들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Most commonly, the algae in bloom. 자, 이 알게가 자, create a thick cloud. 뭘 만들었는데요? 두터운 구름층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한대요? Keep a sunlight from reaching the plants and fish that live on the water.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keep을 봤을 때 keep을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죠? 수임 학생? 네? 어떻게 외워요? keep?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유지하다. 예, 보통 지키는 거, 유지하다 이 개념이잖아요. 지키다, 유지하다. keep이 어떠한 명사 A가 있는 다음에 from의 개념이 오면 다시 from의 개념이 오면은 요걸 이제 아이들이 유지한다, 지키다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A를 지키는데 from이 이제 멀리 떨어진 개념. 이 ing 하는 것으로부터 A를 지키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키다라는 개념이 이제 막다, 유지하다의 개념으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에서 킵이 나오면 보통 요게 지키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다의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 프롬이 보이시죠? 그래서 두터운 구름을 만드는데 그 구름이 뭐예요? 이 햇빛이 뭐 하는 걸 막아요? 위치, 도달하는 거죠. 자, 식물과 물고기에 도달하는 걸 막아요. 그 걔네들은 뭔데요? 물 아래에 살고 있는. 애들이 햇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이 말이죠. 햇빛을 유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햇빛이 도달하는 걸 막는 개념. even human, 심지어 뭐예요? humans can be affected니까 인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If they eat fish, 그들이 뭘 먹는다면 물고기를 먹는다. 하지만 보이지니까 독을 먹는 독성이 있는 물고기를 먹는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알게가 뭐 한다는 거죠? 훨씬 더 위험한 위협이 된다. 더 훨씬. 이게 어디까지 가죠? 우리에게까지 위협이 된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요거를 이제 실제 문제에서 적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임 학생이 한번 해석해볼까요? 왜 작가가 네. 물 오염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왜 작가가 물 오염을 언급하고 있나요? 라고 했는데, 자, 물 오염이 칠해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죠. 자, 여기 문장을 다시 한번 수임 학생이 한번 해석해 보겠어요? 비커져 어딨고요. 네, 여기 문장, 네, 여기요. 이것 때문에 네, 수질 오염은 네, 물과 불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네. 그래서 미성장을 야기할 수 있다, 물 오염이. 해서 아까 질문이 왜 작가가 물 오염에 대해서 물 오염을 언급하는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을 봤을 때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데 그 앞에 문장을 잠깐 볼까요? 자, 그러한 영양소들이 이런 나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종종 어디서 발견된다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에서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럼 이것의 개념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알게 물음의 성장을 촉진한다의 개념을 하니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자, 인간에 관련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A 시간상 설명을 해볼게요. To explain one cause of 알게 물음의 한 가지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요. Describe how body of water can be heated.
어떻게 이 물의 마디가 자 열이 되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이 열이 온도가 올라간다 얘는 아니죠. To show why humans should clean up algae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인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오염원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래서 알게 오염을 치워야하는지 D는 가장 중요한 알게 오염의 결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근데 C는 인간은 나왔는데 클린업 청소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약적으로 선생님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해석을 해봤을 때 분명히 해석은 되지만은 지문을 봤을 때 되게 상당히 조금 틀릴 수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알게 오염의 결과를 식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여기까지 시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가 다 처음 해보는 수업이다 보니까 저도 수업을 들으면서 좀 저희랑 하는 방법이랑 좀 다르니까 의심이 아니고 궁금한 게 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내용 이해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해서 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된 친구들한테 이걸 진행이 될 것이며 아니면 이제 이분법적으로 해석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진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석과 내용 이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부터 좀 궁금했었고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질문 내용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이 하신 수업에서는 해석은 이미 끝났고 내용 이해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치면 그럼 이 내용 이해 수업을 했을 때 해석 점검은 전혀 안 하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숙제는 집에서 어디까지가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받자마자 그냥 지금처럼 저희가 저희는 이제 미리 받긴 했지만 아이들은 처음 보는 질문을 그렇게 진도를 나가는 건지 사전에 숙제 없이 그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할 때 그 계획은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이 수업 시간을 그냥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읽는 그 순간적으로 읽으면서 정보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좀 인내심 있게 읽는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넘어가는 순간 약간 멘붕 오고 그 다음 5문장부터는 이제 까먹기 시작하고 이래서 좀 글밥을 많이 읽어서 내용을 추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우리 애들이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똑같이 다시 돌아와야 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되는 건데 먼저 이걸 먼저 이렇게 해서 내용을 그러니까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단어를 잘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읽고 그리고 내용 정리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잠깐이면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단어나 이런 정리 같은 경우는 숙제로 내주고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숙제로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그냥 닫고 그러니까 글을 읽는 연습을 진짜 네. 하고 오히려 저희랑 반대로 이제 해석을 후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해석 점검을 네, 한번 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새 질문 나가. 네. 그러면은 문제는 해석이 되고선 푸시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왜냐면 이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맥락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요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단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문제는 접근 안 했지만, 단어 같은 경우도 알고 있으면 풀기는 되게 쉬운데, 모르는 단어면 이런 근데 그럼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 서머리랑 뭐 학습지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건 언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수업 중에 바로. 그러니까 직접 읽기 하고 네. 바로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지문을 다 읽고 그 다음에 하는 네. 거죠? 그럼 그거 하고 나서 그 뒤에 붙어있는 문제 네. 근데 실제로 학생 대상으로는 안 해보죠. 안 해봤어요. 그죠? 저 궁금해요. 이게 되게 오래 잡아먹은 것 같거든요. 아닌가? 생각보다 잘하려나? 근데 이제 좀 제가 하나씩 다 읽으면서 해서 시간 조금 많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연필로 이렇게 끄면서 해갖고 동사 그 다음에 문장 다시 청크 단위로 끌어주기만 하면 애들이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겠고
두 번째 읽을 때도 그럼 핵심 내용 주제,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말은 별로 없고 사실은 내용을 가이딩만 해준다는 쪽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애들이 빠르게 그 머릿속으로 써먹. 그 서머리는 한국어로 해도 상관없나? 한국어. 한국어로. 저 어제 이거 레벨 1 주신 걸로 중학교 1학년 수업해봤는데 그 친구들도 지금 3년 차여서 해석은 되게 잘하고요. 링크 7 정도까지 할 수 있어서 해석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도 꽤나 많이 외운 상태고 근데도 사실 이거 선생님 수업하신 것처럼 똑같이 있거든요. 아예 그냥 처음 보는 친구는 과제 안 나가고 근데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거의 아니요 해석도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되게 모르는 단어를 직접 찾아서 해석을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숙제를 잘해오는 아이들이어서 이제 거의 모르는 단어 없이 해석을 쭉쭉쭉쭉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처음 보는 단어고 레벨부터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있으면 그냥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도와줘가지고 글을 다 읽었는데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냥 중등부를 완전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로 교체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보려고 했던 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반 같은 경우는 이미 고1 예비 모의고사 너무 쉽게 해석할 정도인데 그 친구들이 너무 답을 못 찾아요.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은 아직 1년 반 남았으니까 제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원장님이 해주신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수업에 지금 이 수업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반에서는. 근데 사실 그 다음 시간에 해석하는 시간은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애들이 해석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하나 반이 좀 넘더라도 일주일에 한 과씩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해석이 아예 안 되는 반이 아니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선생님들도 수업을 해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눠보시면 저희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희 예상처럼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찾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 조금 오래 다녀서 나이는 어린데 해석이 잘 되는 친구들이 다시 재밌어 할 만한 수업이 될 것 같기도 하다는 기대를 어제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항상 저는 딜레마였거든요. 해석을 제대로 안 시켜놓으면 해석을 못해서 중등부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못 보고 그런데 또 그렇게 문법에 맞춰서 해석을 시켜놓으면 애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이해를 못해요. 문장을.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어느 접점을 찾아줘야지 될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애들이 정말 이렇게 벽을 쌓는 느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해석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나 아니면 해석이랑 같이 해석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되나 그게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지 같이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해석 다 된 애들도 중1은 아직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제 수업하는데. 근데 또 사실 중2인데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반도 많지는 않으니까. 완벽하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게 내용 이해를 못하고 한다는 거는 한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그리고 소재면에 있어도 좀 궁금한 게 원장님 이제 다 풀어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레벨 1과 레벨 2의 그러니까 문법적인 구조가 아니라 소재면에서는 조금 어떤가요? 소재가요 쉬워요. 소재가 소재가 약간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의 내용일치에 나오는 그런 이유가 좀 많아서 애들이 이렇게 읽어가기에는 훨씬 더 이게 지금 토플 교재라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 중등부, 중고등부에 그냥 최적화시켜서 만든 그런 토플 교재 같고 단어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오히려 저는 이제 고민되는 게 이걸 하면서는 단어를 어떻게 서포트를 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어를 찾아갖고 막 하는 그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사실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초반에는 애들이 한 것도 모르는 애들이면 사실 풍자를 구별해야 되고 맥락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천천히 가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찾아갖고 그거를 하기보다 이제 쓰임이나 이런 것들 애들이 다 알면 사실은 좀 단어장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애들이면 이거를 병행하면서 단어장에 이렇게 단어 앱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됐고요. 네. 사실 읽어야 되는 애들이 저는 한국말처럼 이렇게 아까 그 예진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딱 그대로 단어를 저희가 찾아서 해석을 다 시키다 보니까 단어를 모르면 해석을 못한다고. 그게 습관이 네, 되어서 그게 습관이 돼서. 근데 이제 사실은 다 찾아갖고 해석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또 시험 문제 풀 때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초등학교 애들은 영어를 오히려 좀 잘해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막 섞으니까. 근데 이제 문법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는 하는데 애들이 자꾸만 그 말을 말로 연결하는 걸 자꾸 까먹고 잘 못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네가 그 이미지를 상상하고 말로 표현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를 한국말로 떠올리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되게 힘든데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 나는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말씀해 주신 단어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찾고 해석하는 건 잘하는데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이 안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어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고 이러면 굳이 여기 있는 단어 시험을 보기보다는 그냥 단어씩 선정을 해서 보는 것도 왜냐면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면서 느끼겠죠. 여기 있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느낄 거고 그러니까 외우다 보면 이제 여기 내가 외웠던 단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있는 단어 시험 다음 시간은 혹시 누가 행사에 한 분인가요? 말씀 들어주세요. 두 명씩 해서 근데 2명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3명은 저희도 시간도 좀 그렇기도 하고 두 분이서 하나 하나